다음은 서울 은평구 을 출신의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하고 짧은 기간에 16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왜 자진 사퇴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특별히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기간에 16억이라는 수임료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입이 쩍 벌어지는 놀랄만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10년간의 44억의 축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안대희 전 대법관처럼 자진 사퇴 사유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소득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고하고 충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후보자가 김현장에서 회의 4번 간담회 주재하고 20억 받은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땀 흘려 번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좀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김현장에서 20억 고액 고문조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고액이 아니라는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 생각은 여전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이거 보시죠. 그건 기자님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20억이 별거 고액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김현장에서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거액의 20억씩이나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홍콩에서 저희가 투자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제가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또 그 우리의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는 또 우리의 정부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정에서 생기는 대한민국의 기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김현장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직 네트워크와 이 공적 정보를 활용해 김현장 이윤 추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국회가 후보자께 요청한 겁니다. 김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초반에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김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로비스트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이 공공외교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김현장 핑계를 대면서 영업비밀이라 줄 수 없다고 하신 겁니까? 저도 그건 잘 몰랐는데요. 일종의 우리가 만났었던 변호사와 같이 만났었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신상을 밝히는 거는 저 자신도 거기에 기속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후보자가 제출한 이걸 보면은 형법상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좋은 간담회 내용인데 이걸 제출하셨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영업비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저도 지금 누구를 모아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밝히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는 후보자께서 그렇게 절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후배 공직자들이나 뭐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한 건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런 의심을 갖는 것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네. 그런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김현장이 1년에 매출이 1조 2천억에 달합니다. 후보자 같은 분들을 얼굴 마담으로 기용했기 때문에 김현장에 더 많은 법률 자문이나 경영 자문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법률의 전문가도 아닌데 저를 보고 법률 쟁송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아까 법률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장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론입니다. 그게 기업의 통상 자문이라든지 경영 자문 같은 것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로펌에는 변호사들만 있는데 김현장에는 총리를 지내시고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지내신 통상 전문가 출신의 후보자가 계시다 그러면은 그 외국 CEO는 김현장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변호사들만 있는 곳과 계약하겠습니까? 경제에는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미래와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저희가 도움은 좀 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김현장 후보께 20억의 고액의 고문료를 주면서
그것보다 수십 배의 매출을 김현장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왜? 후보자님과 같은 분이 김현장의 얼굴 마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현장은 후보자께 고액 고문료를 줬다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얼굴 마담 노릇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얼굴 마담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니 그렇습니다. 얼굴 마담이라는 거는 원래 얼굴만 있지 손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자, 보시죠. 아니 문제는 네. 저희가 대한민국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공공적 목적에 부합한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 거고 그 일을 했습니다. 예. 다만 하나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소위 전관예우나 이해 충돌이 일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김현장이 1억 2천의 매출액을 올리는 데는 후보자 같은 분을 얼굴 마담을 내세워서 이윤축에 활용한 겁니다. 외국 기업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후보자 같은 총리 출신과 주미대사 출신이 있는 김현장과 계약을 맺겠죠. 단지 간 다음에 4번에 20억. 윤리적으로나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은 땀 흘려 하루하루 일하는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네. 홍콩의 라운드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준비하는지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무역협회장 할 때도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3개월 이상을 준비하고 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현장은 총리 찬스를 쓴 겁니다. 그 대가로 후보자에게 20억을 지급한 것이고요. 김현장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봤을 것입니다. 총리에 주미대사까지 지낸 분이 꼭 그랬어야 합니까? 김현장 20억, 무역협회장 23억, S-오일 사회이사까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9년간 자선단체 기부금은 고작 42만 원인데 정관을 이용해 벌어들인 금액만 44억입니다. 꼭 그렇게 돈을 벌어야 불행하셨습니까? 그거는 의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강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서산시 태안군 출신의 성일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좀 받으시는데 국민들께서 오해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지금 로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세계하고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계와의 경쟁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로펌들이 디펜스를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 지금 현재 로펌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다른 세계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그러한 국제적인 무대에서 하기에는 아직도 좀 발전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평가입니다. 짧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김현장에 가신 거를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고액연봉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가셔가지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해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하셨던 일들이 공공적 성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사적 영역에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노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주로 하셨는지 아니면 국가의 일, 국가의 통상이라든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주로 포커스를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셨습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은 주로 그런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것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네, 이 자료를 화면에서 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치 후보자께서 축제를 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도 좀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를 드려야 될 듯 합니다. 후보자께서 2014년도 인사청문회에 들어오셨을 때에 부동산을 살고 계신 집을 당시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 14억 정도 평가를 하셨고요. 지금 2022년에 와서 보니까 이 평가 금액이 26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초에 원래 3억 8천의 원가가 3억 8천입니다. 그래서 26억 8천이 됐는데 이 부분은 후보자가 어찌 한 게 아닙니다. 땅값이 올라가서 자연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82억의 자산 중에서 그냥 26억이 그냥 부동산 정책 실패로 해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25억 정도가 늘어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늘어난 걸 봐보면 25억이 2012년에 후보자님께서 현금 자산으로 예금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10년 뒤에 51억을 신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역협회장을 하시면서 15억 8천만 원 정도 급여를 받으신 거예요. 또 퇴직금 받으시고 김현장에 가셔가지고 한 19억 8천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S-오일에 가서 8천만 원 정도 받으셔서 36억 정도의 10년간 수익이 있었고요. 사모님께서 그림 판매한 게 1억 정도가 됐고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3억이 돼서 총 10년간 늘어난 게 4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부당이득이 없이 노동의 대가이거나 아니면 상속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또 기타 현금 자산으로 늘어난 게 약 3억 정도 됩니다. 골프 회원권이거나 아니면 헬스 회원권 같은 걸 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금이 늘어난 것은 25억에서 51억 정도가 51억 정도 수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증감분이 전체 자산에서는 10년 동안 30억 정도의 증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10억 정도를 그러면 생활비로 쓰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30억 정도 증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세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연 자문료 같은 경우가 과연 다른 분보다 많이 받았을까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약 연봉이 자문료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으셨고요. 서훈 전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월 1천만 원 받아서 1억 2천 정도 받았습니다. 송영무 전 장관 같은 경우 자문료가 9천만 원이어서 총리를 지낸 후보자로서 봤었을 때 비교적 다른 후보자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연봉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4억 8천 정도 연봉을 받으셨는데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3억 4천 정도 받았고 송영무 전 해군 참모총장도 3억 6천입니다. 한 분은 검찰총장이고 한 분은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4억 8천으로 총리 후보자로서 받으신 겁니다. 자문료도 또 연봉도 결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축제를 하거나 무슨 나쁜 공직의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해서 공직의 힘을 이용을 해서 돈을 버신 게 아니고 다 비슷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이러한 많이 받아서 세금 많이 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익에 기여한 것도 충분히 하셨다고 자부하시지요? 예, 자부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느 후배한테도 전화 한 통 안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의 인품에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개인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 5천 6천 받는 연 5, 6천 받는 그런 국민도 계신데 이게 5억 가까운 급여가 많다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그러한 수준의 봉급을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했었을 때에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거는 분명히 높은 수준의 봉급인 거고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